안녕하세요. 여기는 꿈꾸는 파란 우체통 꿈파우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요. 그중 명절 풍경의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고향을 방문하던 모습 대신에요. 간소하고 단촐한 가족 모임이 되었다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고향에서 외부 차량을 통제한다는 소식에 전화로 대신 인사를 한 가정도 많다네요. 어떤 경우든 명절 연휴 후엔 교통 체증보다 더 묵직한 마음의 체증이 남곤 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속이 뻥 뚫리길 바라면서요. 오늘 꿈파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과 더불어 삼행시도 보내주셨어요. 그 중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가을님이 남겨주신 삼행시인데요. 자,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꿈틀꿈틀 지렁이에게는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보다 우중충하고 눅눅한 흙 속이 안식처인 것처럼 꿈파우가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네, 가을님의 삼행시를 천천히 읽다가요. 짧은 글 속에 감동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는데요. 누가 봐도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은 멋지고 화려한 이상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지렁이가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화려함보다 눅눅한 흙 속이 더 간절한 것처럼 꿈파우가 그런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가을님, 제가 해석을 참 잘했죠. 소박하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곳, 네, 그런 안식처의 꿈파우가 되겠습니다. 저도 삼행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연휴 동안 지친 마음에 크게 웃으시라고 의미와는 상관없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발 웃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오늘 띄웁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 제게 속삭였습니다.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우리 집은 비데 쓰는데요. 저는 준비하면서 빵 터졌었는데요. 여러분을 한바탕 웃게 만드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만 웃느라 분위기 썰렁한 거 아니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내는 이야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해피투데이012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모여 풍성한 꿈파우가 됩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용기를 내보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깜짝 선물로 번개방송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번개방송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바라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 전에 여러 번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곳에 글을 써보는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것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저는 두 아이와 매일 싸우면서 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불량 엄마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들인데 마음과 다르게 사사건건 부딪혀서 서로 상처 주고 그래요.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매일 후회하면서도 잘 안 되네요. 코로나19로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과 씨름을 해서 그런지 제가 지쳤나 봐요. 예민해졌고요. 특히 아이들이 터울이 있어서 작은 아이와는 나름 괜찮은데 사춘기 중학생 큰아이와는 매일 전쟁입니다. 말싸움을 하며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이젠 작은 일인데도 흥분되고 욱하는 것들이 올라와서 참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소동 후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미움만 남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이에게 저에 대한 기억이 나쁜 기억만 남을까봐 미안하면서도 무섭고요.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아서인지 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아이가 용서가 잘 안 돼요. 얼굴만 바라봐도 속이 체한 것 같이 답답합니다. 엄마인 제가 먼저 풀고 다가가야 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어렵네요. 곧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서 좀 거리를 두면 어떨지 몰라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어려운 건가 봐요. 남편에게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나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지난주 쓰신 편지를 듣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큰아이도 답답하고 힘들 텐데 그걸 풀 수 있는 곳이 또 엄마밖에 없었을 텐데 원래 착하고 순하던 아이의 모습을 잊고 있었는데 되찾게 되었어요. 저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요. 그 시절 참 힘들었는데 잘 지내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춘기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감동적인 스토리로 변하길 바라면서 전에 좋았던 기억을 되찾아 화해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코로나와 사춘기를 동시에 겪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 10개월을 발이 묶인 채 삼시세끼 밥하느라 엄마도 애썼고요. 학교에 있어야 할 자녀들도 방콕하느라 정말 애썼습니다. 사춘기의 자녀와 대화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코로나로 인해 그 인내심이 방전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때 혹독하게 사춘기 아들과 보낸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과 대화하려면 아들 방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방을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갔다간 제가 울던 아들이 울던 둘 중 하나는 울고 나왔거든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성인이 된 아들 녀석에게 제가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 옛날에 꼭 너 같은 녀석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는데 그 아이의 엄마 말로는 인생을 포기한 것 같다는데 이럴 땐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러면 아들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인 거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이었어요. 아, 그럼 너도 그때 그랬구나. 내 눈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한심하게 바라보던 미숙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철이 들어가며 제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 내가 남들보다 뭘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나가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잘 할 테니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아들 잘 키웠다 소리 듣게 할게요. 저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했던 장본인인 아들이 이런 감동을 주는 날도 오더라고요.
제가 했던 건 변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의 기도와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듣던지 말던지 반응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린 일주일 잘 참고 잘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한 달치 잔소리에 폭탄을 던지잖아요. 금방 변할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도 사춘기의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그래서 아래를 볼 줄 알 때가 되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없던 행동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래요. 해바라기님,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가족 간에 받은 상처는요, 빨리 풀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지기도 하는 가벼운 상처지만요, 그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보면서 상처가 커지고 오해가 쌓여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다 미움이라는 굳은 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바라기님, 상처가 굳어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셔서 푸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잘 풀릴 거예요. 오늘은 미움과 용서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한때 마음에 큼지막한 미움의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말로 화병이라고 하죠. 생각만 해도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화가 있었어요. 그 대상은 저희 시아버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미움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버님 생각만 해도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7남매 막내여서 시부모님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시부모님과 결혼 초부터 함께 살다 보니 제겐 버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면 제게 슬쩍 봉투를 주셨던 멋쟁이 아버님이시지만요, 육아에 대해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한 집에 주 양육자가 2명이기 때문에 오는 잦은 마찰이 있었고요. 너무나 큰 세대 차이로 아버님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준비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제가 꼭 유모가 된 느낌이랄까요? 누르고 눌러놓은 버거움은 지난 원망과 미움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를 떠올리면요, 가슴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막곤 했어요. 이러다가 병이 생기지 않으려나 염려될 정도였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용서함에 대하여 배우는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용서할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특별히 용서를 해야 할 만큼 미워하는 상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소천하신 아버님이 떠올랐어요. 아버님과의 이 오래 묵은 감정을 이제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을 생각하며 용서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상처받았던 상황들, 억울했던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섣부른 용서를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과거를 돌아보는데요. 갑자기 제가 아버님을 미워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미워하는 감정 위에 나온 부끄러운 행동들이 보이고요. 반면 서로의 방법은 달랐지만 진심으로 내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뒤로 제가 아버님을 미워했던 진짜 이유가 내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내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내 속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며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님을 정말 진짜 미워했어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동안 저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님을 용서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에 아버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늘 목구멍을 막던 그 뜨거운 것이 사라졌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냥 과거일 뿐, 그 일이 현재의 제 감정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저를 더 괴롭혔었거든요. 과거 때문에 현재가 슬픈 거. 이제 웃으며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용서란 용서하자 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돌아가 그 당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의 대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최고의 삶을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삶을 바라보면 현실은 어떤가요? 기대와는 다르죠? 나만 이런가? 나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점점 우울이라는 동굴로 안내하고 마치 체면 걸린 사람처럼 그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처음엔 곧 나올 수 있겠지.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는 거야.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울이라는 동굴은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지만 혼자서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로동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로동굴이기 때문이죠. 그 말뜻은 동굴이 아니라 깊은 수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땐 가던 길을 멈추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내 삶은 최고는 아니야. 하지만 수많은 차선들 중에 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지금이 수많은 차선들 중에 최고라는 말이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살아내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했던 2020년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남겨진 석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이번 주에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신년 소망은 이러했는데 남은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는 내용을 해피투데이012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세요. 댓글창도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꿈파워 두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꿈파워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